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주름이 눈가에 하나 더 생겼고 흰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젊음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선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의 짐도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부당한 대우로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깊은 섭섭함과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곤 합니다. 더 힘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상실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면 죽음이라는 현실도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런 상실감과 공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우울함에 시달립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신분석학자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5가지 방법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리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집안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리입니다. 자신이 왜 우울한지,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지, 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편함은 대개 특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해서일 수도 있고, 친구의 배신 때문일 수도 있으며,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자신의 건강 상태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기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필요 없는 감정과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등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정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만 딱 챙기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자연스럽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집안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듯이 마음의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긍정성에 몰입하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세상 전체가 슬프고 쓸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장점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를 잃어갑니다. 젊음, 활력, 건강, 가까운 사람들. 하지만 이런 상실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친구도 때가 되면 떠나기 마련이며 자녀들도 성장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거나 하루 중 좋았던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긍정성을 발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사랑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랑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항상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자기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 친구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멋있는 옷도 사입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약점이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자기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다 자신을 대해보세요. 자기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충만함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입니다. 이는 긍정성에 몰입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말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자기암시 또는 자기 최면이라고 부릅니다. 내 정도면 잘 살았다. 내 인생이 멋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점차 믿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최면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의 말이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결국 내 스스로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며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자기 최면을 걸 때는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나는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과 막 일어났을 때는 자기 최면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긍정적인 말이 더 깊이 각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5번째 방법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입니다. 우울함, 쓸쓸함, 배신감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걷고 자연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걷기는 명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발걸음에 집중하고 주변의 풍경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외국 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평생 살아도 다 가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명소와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수십 년을 살아도 가보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또한 여행이나 외출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나 삶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정리하기의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이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며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해보세요. 언젠가는 잔잔한 강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독성 관계를 식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독성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적어도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성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방적인 감정 쏟아내기입니다. 자신의 분노나 불만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마구 표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보다 약한 사람, 즉 방역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렵고 따라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른 독성관계의 특징은 도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인데, 다 큰 자식들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강요하는 부모, 또는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도리를 강요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교감이나 소통보다는 의무와 책임만이 강조되어 결국 관계가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수직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과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늙었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존중이나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평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시간,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넘어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떤 형태로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감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봉사활동,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도움,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이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단순히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세대 계승으로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에 대한 깊은 생각과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이런 철학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힘이 되고 일상의 작은 선택들의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노년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늙은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 선배 시민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늙은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돌봄의 대상이자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노인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마한 봉사활동도 하는 존경받는 노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어르신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미와 여가 활동이 활발하고 배움에도 열심히 성공한 노인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기도 하며 청바지를 입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시민은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노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과 상관없이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선배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귀가길에는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선배 시민의 모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년의 모습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으로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최소한 늙은이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으로 돌아와 이 5가지 방법들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정리하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감정들을 정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들이 점차 명확해집니다. 또한 일기를 통해 자신의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는 선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인 긍정성에 몰입하기는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집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릅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긍정성에 몰입하기 위한 첫걸음은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은 삶의 작은 기쁨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긍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전해집니다. 긍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소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뉴스나 소셜미디어는 부정적인 소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세상이 실제보다 더 위험하고 부정적인 곳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미디어 소비 시간을 제한하고 대신 영감을 주는 책이나 다큐멘터리 등 긍정적인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인 스스로를 사랑하기는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자기 사랑이 없다면 어떤 외부적인 성취나 인정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스스로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수용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자책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자기 사랑은 자기 돌봄을 포함합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 등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신적, 감정적 필요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감정 표현,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은 경계 설정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나 기대에 항상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 방법인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는 우리의 내면 대화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면 대화의 통과 내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최면의 핵심은 긍정적인 확신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등의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믿기 시작합니다. 효과적인 자기 최면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확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한 확신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보다는 나는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와 같은 확신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기 최면은 감정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라고 진심으로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그에 맞는 감정과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인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활동입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생각도 같은 패턴에 갇히기 쉽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새로운 생각과 관점이 생겨납니다. 밖에 나가는 것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산책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의 자연과 사람들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나아가 여행은 더 큰 변화와 인사이트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장소, 문화, 음식,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관점을 넓히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행이 꼭 멀리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또한 밖에 나가는 것은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립은 우울증과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긍정성에 몰입하기로 시선의 방향을 바꾸며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로 내면의 대화를 변화시키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로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계속 불안할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평안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안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노년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발전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외모도 체력도 건강 상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발휘하여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인생의 법칙들은 사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변명이 덧붙여져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다른 방법이 있다거나 이게 더 쉽다거나 이렇게 해보라는 조언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뿐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종종 복잡한 것이 아닌 단순하고 소소한 것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젊음의 시기에는 열정과 가능성이 있고 중년의 시기에는 성취와 책임이 있으며 노년의 시기에는 지혜와 여유가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다른 종류의 행복과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이 시기만의 특별한 기회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은 결코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점차 더 깊고 견고한 마음의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지치고 소진되는 대신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힘을 키워나가며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